베트남 국제 결혼을 하려면 비용이 어느 정도 필요할까요? 업체마다 비용이 다르고 개인마다 쓰는 돈이 다르기 때문에 뭐 꼭 집어서 얼마라고 말씀드리긴 되게 애매하지만 일반적으로는 2천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회사에 내는 송원비부터 개인적으로 지출하는 돈까지 다 포함해서요. 그럼 현지 에이전시도 결혼중개회사인가요? 현지 에이전시는 정식 결혼중개회사가 아니에요. 코로나 이후에 특히 작년부터 유튜브에 보면 회사 이름 없이 베트남 결혼 혹은 에이전시라는 이름으로 여성의 얼굴을 모자이크 없이 올리고 여성의 신체 사이즈나 기본 정보를 올리면서 광고를 하는 업체가 많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현지 에이전시는 한국에 정식 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여성의 동영상을 거리낌 없이 올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한국에 사업자가 있는 정식 사업체라면 여성 소개 동영상을 이렇게 유튜브에 올렸다가는 처음에는 영업 정지, 그리고 벌금, 그리고 또 다음에는 사업자 등록 취소 등 페널티가 세기 때문에 정식 결혼 중개회사라면 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하지만 현지 에이전시는 말 그대로 한국에 사업자도 없고 페널티를 당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여성 동영상으로 광고를 하는 거죠. 그리고 현지 에이전시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결혼 중개업일을 하려면 꼭 받아야 하는 결혼 중개업 교육 이수조차 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 현지 에이전시를 통해 결혼을 하면 어떤 부분이 위험한 거예요? 일단 현지 에이전시를 통해 결혼을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상이나 손해배상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지 에이전시도 계약서를 쓴다고 들었는데 계약서를 써도 보상이나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가요? 이것도 되게 다양한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현지 에이전시는 베트남 현지에 유령 법인 회사를 만들고 본인들은 베트남 현지 법인이기 때문에 베트남 현지 법인 이름으로 계약서를 써야 된다고 손님들을 설득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베트남에서는 결혼업으로 법인을 낼 수가 없습니다. 베트남에서는 결혼업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결혼으로 관련해 가지고 사업자를 낼 수가 없는 건데요. 이렇게 베트남 법인 계약서를 쓰게 되면 나중에 손님들이 피해를 받아도 한국에 있는 정식 사업자가 아니라 베트남 현지 유령 사업자이기 때문에 한국 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모든 국제결혼 회사들이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만약에 손님들이 문제가 생기거나 피해 보상을 받아야 될 때 진행했던 국제결혼 회사의 보증보험 회사에 신청을 피해 보상 신청 이런 걸 해가지고 피해 보상을 받을 수가 있지만, 베트남 현지 법인은 당연히 보증보험 회사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더더욱 보상이나 피해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현지 에이전시라는 회사가 본인들의 이름으로 한국에 정식 사업자가 없다 보니 한국에 있는 다른 결혼회사의 이름을 빌려서 손님과 계약서를 쓰고 이름을 빌려준 회사에게 수수료를 줘요. 이런 경우엔 나중에 손님이 문제가 생겨서 여성과 파혼을 하거나 피해 보상을 받아야 될 때 현지 에이전시는 연락을 받지 않거나 혹은 잠수를 타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그래서 손님이 어쩔 수 없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 나와있던 한국 결혼회사로 연락을 해서 피해 보상을 요구하면 이름을 빌려준 회사에서는 본인들이 직접 진행한 게 아니라 잘 모르는 일이다 혹은 책임질 수 없다 라고 책임을 회피해버려요. 그래서 결국엔 손님이 아무런 피해 보상도 받지 못하고 시간과 돈만 날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꼭 계약서를 쓰실 때 결혼 중개를 진행하는 사람 이름이 뭔지, 계약서에 나와 있는 회사에 진행하는 사람이 그 회사 결혼 종사자로 정식 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고 계약서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개인 소개를 통한 베트남 국제결혼과 결혼중개회사를 통한 베트남 국제결혼은 뭐가 다르고 어떤 게 더 좋은 건가요? 이것도 현지 에이전시와 비슷한 맥락이에요. 개인 소개라는 건 말 그대로 지인 소개 혹은 건너 아는 사람을 통해 베트남 여성을 소개해 주는 건데요. 진행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법적 보호를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호의로 소개를 해주는 척 하면서 결국에는 나중에 돈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면 소개해준 여자가 결혼식을 준비하는데 얼마가 필요하다고 연락이 왔다. 그러니 그 돈을 준비를 해서
나에게 주면 내가 여자에게 전달해주겠다라든지, 혹은 미리 여자랑 짜고 남자한테 돈을 얼마를 받을 테니 내 몫으로 얼마를 달라 라고 미리 서로 짜든지, 혹은 혼인신고 서류를 하는데 뭐 돈을 비정상적으로 높게 책정을 해서 요구를 한다든지, 뭐 비자 서류를 하는데 많은 돈을 요구한다든지, 신부가 한국어 공부를 하는데 비용을 많이 요구한다든지, 뭐 한국에 들어오기 전까지 생활비를 과하게 요구한다든지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겨요. 흔히 개인 소개를 통해 여성을 소개를 받고 피해를 보신 분들과 상담을 제가 해보면 늘 똑같은 말씀들을 해요. 개인 소개로 베트남 여성을 소개받고 결혼을 하면 업체를 통해 결혼하는 것보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지인 소개니까 더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보세요, 피해를 보신 분들이. 근데 막상 진행을 해보시면요, 절대 안전하지 않고요, 비용도 오히려 업체를 통해 진행하는 것보다 더 많이 발생됩니다. 물론 모든 개인 소개가 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현실은 대부분이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고 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죠. 많은 국제결혼 회사가 있고 진행하는 방법도 조금씩 달라요. 베트남을 오기 전에 성원비에서 계약금을 받는 회사도 있고 맞선비만 받는 회사가 있는데 어떤 차이점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일단 베트남을 오기도 전에, 결혼할 상대자가 정해지기도 전에 성혼비에서 계약금을 받는 회사는 제가 피하라고 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성혼비에서 계약금을 받는 회사들의 목적은 하나예요. 손님이 베트남 현지에 와서 마음에 드는 신부가 없더라도 무리하게 성혼을 시키고 성혼비를 받기 위해서죠. 계약금을 먼저 받는 회사들의 목적이 무리하게 성혼시키고 성혼비를 받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쉽게 생각해서 성혼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계약금으로 받는 회사들의 진짜 목적은 하나입니다. 손님에게 먼저 계약금을 받으면 일단 받은 계약금은 절대 다시 돌려주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손님 입장에서는 몇백만 원이나 되는 계약금을 냈는데 베트남까지 가서 아무 결과 없이 몇백만 원 되는 돈만 날리게 생겼으니 크게 마음에 드는 여성이 없더라도 계약금으로 낸 돈이 아까워서 마음에 크게 들지 않는 여성과 어쩔 수 없이 성혼을 하고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여성과 성혼을 하게 되면 과연 나중에 신부가 한국에 와서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요? 그거는 신랑과 신부 모두에게 굉장히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업체마다 여성회원을 자체 모집해서 검증을 철저히 한다고 광고를 하고 있는데 정말 제대로 검증을 하고 믿을만한 건가요? 이게 저 역시 국제결혼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지만 여자를 100% 검증했다라고 절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솔직히 여자를 100% 검증하고 모집하기 때문에 안심하라라고 광고하는 업체는 저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유는 도대체 국제결혼 회사가 베트남 여성들을 어떤 식으로 검증을 할 수 있을까요? 국제결혼 중개 회사가 여자를 확인할 수 있는 건 서류밖에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엔 결혼식 진행하기 전에 베트남 여성에게 서류 원본을 받고 그 서류 원본을 베트남 공증 사무실로 가서 번역과 공증을 받아옵니다. 그러면 여성의 기본적인 정보는 검증이 끝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름, 나이, 가족관계, 범죄 경력 여부, 학력, 혼인관계 증명서 등 이 부분은 저희가 서류 원본을 받아서 공증사무소에 가서 번역 공증을 받으면 완벽하게 검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성의 인성, 그러니까 이 여성이 좋은 여성인지 안 좋은 여성인지는 도대체 국제결혼회사가 어떤 근거로 어떻게 검증을 할 수 있을까요? 국제결혼 중개인이 간신법이라도 할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여성의 인성을 검증하는 건 여성이 결혼을 하고 기숙사에 들어와서 생활하면서부터 국제결혼회사가 검증을 시작하는 겁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엔 손님이 베트남으로 1차 방문을 해서 맞선을 보고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을 갔다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보통 일정이에요. 그러면 저희는 짧으면 2개월, 길면은 3개월 후에 손님 보고 베트남에 오셔서 베트남 혼인신고를 진행한다고 손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는
베트남 혼인신고를 위해서 서류를 준비하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2개월에서 3개월 동안 신부가 기숙사에 생활하면서 회사에서 나름 여성의 인성을 검증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예요. 물론 처음에 맞선 볼 때도 제가 그 여성이 인성이 괜찮은지 아닌지 최대한 파악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하지만 몇 시간 만에 그 여성을 100%이 여성이 좋은 여자인지 안 좋은 여자인지, 인성이 좋은 여자인지, 뭐 착한 여자인지 나쁜 여자인지 파악 전부 할 수가 없죠, 저희가. 그래서 베트남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2개월에서 3개월 동안 시간을 여성을 저희가 지켜보고 정말 이 여성이 인성이 너무 안 좋고 문제가 많은 여성이어서 나중에 한국에 가면 신랑감 문제가 생길 것이다 라는 판단이 들게 되면 신랑분에게 연락을 해서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고 신랑분의 생각을 저희가 물어봐요. 신랑분 역시 여기에 동의하시고 재추진을 원하시면 재추진을 다시 진행해드리고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손님들은 베트남 여성 서류를 못 믿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베트남 서류를 조작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의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베트남에서는 서류를 조작할 수 있나요?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서류 조작은 가능해요. 하지만 공증을 조작할 수는 없어요. 한국과 베트남의 공증 시스템이 달라요.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공증이라는 거를 한국 변호사가 하는 겁니다.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베트남에서의 공증 사무실은 한국처럼 변호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베트남 공무원들이 직접 공증 사무실에서 원본 서류를 확인하고 공증을 해주는 겁니다. 서류를 위조할 수는 있겠지만 베트남 공증 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으려면 무조건 원본 서류를 가져가야 되고 베트남 공무원들이 직접 서류를 확인하기 때문에 서류를 위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증을 받지 않는 서류는 충분히 의심할 수 있지만 공증을 받은 서류는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베트남 공무원이 공증을 해줬는데 나중에 서류가 가짜거나 문제가 있으면 공증을 처리한 베트남 공무원이 이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공증을 담당하는 베트남 공무원들이 굉장히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한빛 국제결혼은 항상 결혼식 전에 여성의 서류를 공증 사무실에 가져가서 번역 공증,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그 다음 공증을 받고 그 다음에 결혼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